나이 60대 10년, 인생의 최고 전성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의료기술과 생활 수준의 발전에 힘입어 평균 수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예전에는 노령기나 인생의 황혼이라 불렸을 60대가 이제는 새로운 활력을 경험하는 시기로 재평가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60대 10년은 인생의 정점을 지나 하향세를 맞는 시기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개인적 사회적 증거는 60대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풍성하고 활력 넘치는 전성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몇 세대 전만 해도 60대 중반이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쇠퇴한다고 여겨졌으나 지금은 80, 90대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평균 수명의 증가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 인생 후반부의 재설계와 새로운 목표 설정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컨대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이미 남녀 모두 80세 전후를 넘어섰다. 사람들은 이제 60대의 은퇴를 맞이하더라도 앞으로 20, 3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게 된다. 이때 60대 10년은 노후 시작점에 불과하다거나 점점 늙어가는 시기라는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단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60대는 다음 20년 또는 30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정비하고 새롭게 열릴 삶의 무대를 준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60대 전성기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직장과 가정에 매여있던 시간적 구속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20대에서 50대는 대체로 사회생활과 육아 가사에 집중하느라 스스로를 돌볼 틈이 적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고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마침내 자유시간이 생긴다. 이 자유시간은 단순히 백수가 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원한다면 그 시간에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평생 못 해봤던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봉사나 지인들과의 교류에 투자할 수도 있다. 많은 60대들은 이 기회를 통해 과거에 하지 못했던 예술 활동이나 여행 혹은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시간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60대 이후의 넉넉한 시간은 자기만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60대 대부분은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거나 적어도 젊은 시절과 달리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한다. 물론 개인차가 크겠지만 대체로 60대는 이미 직업상 승진이나 소득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시기를 지나 퇴직금이나 연금 혹은 저축을 바탕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젊은 시절에는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금전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근본적 물음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점이다. 게다가 60대는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기 쉽다. 물론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므로 컨디션 관리가 필요하지만 삶에 대한 통찰이나 인간관계에서의 노련함은 젊을 때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감정 기복이 심했던 20대 30대 자녀 교육과 직장 문제로 정신없이 바빴던 40대신대를 지나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선택을 내릴 때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성숙하게 대처하는 기반이 된다. 60대는 흔히 노쇠해지는 시기라고들 말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시기라는 측면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일과 사람, 사회를 경험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지혜는 젊은 사람이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귀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역량은 단순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 인간관계와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오랫동안 조직에서 일해본 60대라면 언제 어디서든 갈등을 조정하고 큰 그림을 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타고나다. 또한 인생의 우여곡절을 체험하며 터득한 현실 감각과 도덕적 안목이 결합돼 타인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사회 지도자나 기업인, 예술가, 사상가들은 60대 이후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인생 경험이 무르익어 현재 처한 과제를 바라보는 통찰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60대는 물리적 에너지가 젊은 세대에 비해 부족할 수 있지만 반대로 축적된 경험과 통찰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전성기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보통 20대에서 40대를 생존과 성공을 위해 달린다. 50대에 이르면 어느 정도 직장에서의 위치나 자녀의 성장 상황, 개인적 취향이 확립되고 60대에 다다라서는 앞으로 나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된다. 이때 특정 조직이나 가정에 묶여있지 않고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60대 전성기의 핵심 매력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60대에 본격적으로 사회봉사나 공익활동에 뛰어들기도 하고 일부는 늦게나마 자기 재능을 살려 창작 작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여행을 통해 세상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그동안 책이나 미디어로만 접했던 세계를 살아있는 감각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물리적 정신적 한계를 느끼는 동시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젊을 때 해야만 했던 일, 가정과 사회가 요구한 역할로 인해 억눌렸던 욕구를 60대에 충족시키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요리, 농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2의 정체성을 키우며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들어간다.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는 귀중한 과정이 된다. 60대 전성기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주제는 건강관리이다. 60대는 분명히 전성기로 볼 수 있지만 신체적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학과 풍부한 정보 덕분에 60대에 접어들어도 건강을 유지하고 오히려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통한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꾸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건강관리는 60대 전성기를 누리는 때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과 활력이 뒷받침되어야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운 여행이나 프로젝트,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의 건강 습관도 중요하지만 60대 본인 스스로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의지로 시작하는 것도 결코 늦지 않다. 실제로 60대의 운동을 처음 시작해 70, 80대에도 왕성한 체력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60대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가 관계의 성숙이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 친구, 지인 등 인간관계가 폭넓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속 깊은 소통을 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60대에 들어서면 오랜 시간 함께해온 인연들에게서 깊은 유대감이 생기고 젊을 때 소원했던 지인들과도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쌓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양육자의 역할에 매몰되지 않고 인생 선배 대 후배의 관계로 발전한다. 손주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겁게 누릴 수도 있다. 이런 변화를 통해 60대는 사회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타인과의 교류에서 오는 새로운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60대에는 경쟁보다 협력과 공유에 집중하게 된다. 젊을 때 치열하게 경쟁했던 분야에서도 이제는 후배들을 양성하거나 조력하는 입장이 되면서 나눔과 배움의 기쁨을 다시금 체험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나 봉사가 아니라 오랜 경험을 세대 간에 전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삶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일부 사람들은 60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울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곤 한다.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 화가, 글을 쓰는 할아버지 작가, 혹은 기술 창업에 도전하는 퇴직자 등 60대 이후에 재능을 발견하거나 발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단순히 여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60대에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이제 내가 진정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겠다는 용기가 결합되어 새로운 성취를 이루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젊었을 때 갖추지 못했던 인생 경험과 자신만의 철학,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 특히 문학 예술 창업 분야는 나이보다 개인의 열정, 통찰, 창의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60대에도 충분히 재능이 개화하거나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결과물은 더 깊고 원숙한 인생의 향기를 담고 있어서 젊은이들의 성취와는 다른 의미와 감동을 전해줄 때가 많다. 한편 60대는 폐물이 다 은퇴했으면 이제 집에서 조용히 지내라라는 식의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편견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름으로 60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삶을 역동적으로 바라보며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이나 창업, 커뮤니티 주도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활약한다. 그들은 경험과 열정을 결합해 젊은 세대에게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생 후반이 더 즐겁다는 희망을 준다. 이러한 모습이 쌓이다 보면 60대에 대한 고루한 편견은 서서히 깨지고 나아가 노년층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 기여한다. 종합해보면 60대 10년이야말로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러 관점에서 뒷받침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는 더 이상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화의 초기 신호 10가지, 신체가 보내는 경고를 읽고 건강하게 대처하자.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노화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모여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초기 신호를 무시하면 신체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될 수 있지만 반대로 미리 대처하면 건강한 노화를 유지할 수 있다. 아래는 노화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10가지 주요 신호와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1. 근육이 감소한다.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신호이다. 40대 이후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고 50대부터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체력이 저하되면서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지고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부담스러워진다면 근육 감소를 의심해야 한다.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같은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 이상 실천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여 뼈와 근육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2.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 뇌와 신체 기능 저하의 신호이다. 젊었을 때보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이는 신체적 쇠약과 함께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폐 기능과 면역력이 더 빨리 저하되며 인지 기능도 빠르게 감퇴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일상 속에서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30분 이상 빠른 속도로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등 하체 근력을 자극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병행하면 보행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3. 기억력이 감소한다. 뇌 노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꾸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최근 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세포 수 감소와 혈류량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 기능 저하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 기억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학습과 같은 활동이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4. 소나기 힘, 악력이 약해진다. 신체 건강과 수명의 지표이다. 악력은 신체의 전반적인 근력과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연구에 따르면 소나기 힘이 약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고 사망률이 5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력을 유지하려면 손을 자주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악력기 운동,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 등을 습관적으로 실행하면 손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덤벨을 활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팔과 손의 근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5.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부상 위험의 증가 신호이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유연성이 감소하면 운동 중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며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커져 관절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유연성을 높이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면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6.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 신체 내부 건강의 반영이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 섬유와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의 수분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려면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비타민C, E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7. 머리숱이 줄어든다. 탈모도 노화의 한 과정이다. 머리숱이 줄어들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정수리 부근에 머리카락이 줄어들고 귀 주변의 머리카락은 그대로 자란다면 탈모가 시작된 것일 수 있다. 두피 건강을 유지하려면 두피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지나치게 강한 샴푸나 화학적인 헤어 제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8. 멍이 쉽게 생긴다. 피부와 혈관 건강 악화의 신호이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 수 있다. 특히 비타민C와 K가 부족할 경우 멍이 생기는 빈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비타민C와 K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또한 철분이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철분 섭취도 중요하다. 9. 위장 기능이 저하된다. 소화력 감소 신호이다. 소화 효소의 분비가 감소하면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위 건강을 유지하려면 소화가 잘 되려는 음식을 선택하고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발효식품이나 유산균을 섭취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0. 면역력이 약해진다. 감기와 피로가 잦아진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 속도가 느려졌다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다.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출 수 있다. 위의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이다. 노화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면 더욱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감속 노화, 생명의 속도를 늦추다. 인류는 예로부터 젊음을 갈망하고 노화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노화를 단순히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 아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감속 노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우리 삶의 질과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감속 노화는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늦춰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연구들은 노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를 조절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식습관 개선, 운동, 스트레스 관리,
약물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속 노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제시하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식습관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감속 노화를 위한 식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칼로리 제한, 간헐적 단식, 특정 영양소 섭취 등이 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과 세포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3년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는 칼로리 제한이 노화 관련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특정 아미노산과 비타민 섭취가 노화세포 제거와 DNA 손상 복구를 촉진하여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꾸준한 운동은 심혈관 건강 증진, 근육량 유지, 인지 기능 향상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준다. 최근 연구들은 운동이 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세포 노화를 억제하여 감속 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024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텔로미어 길이 유지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을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운동이 뇌신경 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 약화, 염증 반응 증가,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최근 연구들은 명상, 요가, 심리치료 등 스트레스 관리 기법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여 감속 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노화 관련 세포 기전 연구가 발전하면서 노화를 억제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약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놀리틱 약물은 노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노화 관련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감속 노화는 단순히 수명 연장을 넘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등 예방 중심 의료 시스템 구축, 건강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 노년층 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감속 노화는 인류의 오랜 꿈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